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경찰에 이어서 검찰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공수처로 다 이첩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공수처에 의한 수사권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조속한 특검의 수사 개시 그리고 특검에 의한 기소만이 모든 법률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왜 그렇게 한 80% 이상의 발부능선을 넘은 윤석열을 겨냥한 폭주기관차와 같은 수사에 정말 질주를 왜 갑자기 멈춰섰을까요? 그 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직전에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검찰 수뇌부가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폭탄에 내관을 제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공수처로 폭탄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공수처는 과연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상 그렇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즉 공수처가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법의 직권남용죄는 수사권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해서 일단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직권남용에 이은 내란 수괴까지 연관 범죄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그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심지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형식적으로는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으로 시작한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법원, 검찰, 경찰이라는 3주체가 일단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사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기소권입니다. 기소권은 명확히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판사,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요, 검사,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물론 경찰총장까지 포함합니다. 이 세 직업군에 한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검사 경찰이 아닌 윤석열 피의자, 즉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다 했다고 생각한 공수처는 최종적으로는 기소를 하여달라고 다시 공을 넘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폭탄은 터뜨리고 싶지 않고, 즉 내관은 제거하고 싶지 않고 공수처가 한 수사에 대해서 2차적으로 수사를 잘했니 못했니 그 판단을 하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자기들이 자녀 수사를 해서 내관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피도 안 보고 위에서 말 그대로 팔짱 끼고 지켜보다가 국민 여론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미꾸라지 같은 법꾸라지의 그러한 볼성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수처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아마도 신병, 즉 체포 및 구속까지도 실행할 것입니다. 아까 그런 논리로 내란 수괴로 수사권이 있다고 확장 법리를 쓰면 윤석열 현직 피의자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수처가 정말로 전 조직이 현재 가동 가능한 모든 공수처 검사들이 다 뛰어들어서 정말 잘잠 안 자가면서까지 여기에 뛰어들어야지 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공수처가 지금까지 기소한 사건이 너댓거리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손준성이라는 소위 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고발 사주 사건, 1심에서는 가까스로 유죄를 받아냈으나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수처 역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특검만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해서 자녀 수사와 기소를 특검이 해야지만이 이런 법률적 우려와 소위 능력과 수사 역량에 대한 회의, 의구심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상설특검이 지금 추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절차, 즉 추천 의뢰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반 내란특검법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 국회를 통과해서 17일자 그저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로 이송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부는, 즉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포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도 이 일반 내란 특검을 공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설 특검에 대한 협조, 또 내란 일반 특검법의 공포만 협조한다면 이 특검 절차는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거의 시간의 구분 없이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 1월경에는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상설 특검은 20일 동안의 수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이 준비 기간 중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란 일반 특검은 준비 기간 규정이 있지만 그 기간 중에 증거인멸 등의 염려를 이유로 한 얼마든지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제 해석으로는 수사기간을 단축하면 20일을 다 채우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단축하면 내년 1월 10일 이내에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소가 특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법률적 논란이 일거에 다 잠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이뤄냈던 여러분들의 힘과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반드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절차와 일반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그 이후의 절차에 반드시 조속한 단 하루라도 당겨서 협조하는 것을 우리는 촉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한 염려와 경고를 함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설특검,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수사, 검찰의 이첩의 꿍꿍이속 등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